자, 이번 시간은 이제 C 언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은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함수, 변수 영역, 포인터, 구조체, 파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는 교수님이 별도 엑셀 파일로 별도 제공을 해줬고, 요건 앞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문제부터 교수님 요 동영상에서는 문제를 쭉 설명할 거예요. 문제를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잘 듣고 실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세요. 프로그램을. 그리고 다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동영상에서 교수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함수 부분에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넘버 11이라고 했는데 사칙연산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사칙연산 함수를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데 정수형 매개변수 두 개를 받아서 사칙연산 각각 4개,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함수들을 따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정수형으로 해서 리턴을 하는 것을 정의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변수에는 10, 두 번째 변수에는 5로 저장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이제 넘겨서 이쪽에서 매개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넘겨서 계산할 수 있도록 사칙 함수 4개를 각각 호출하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리턴 값, 즉 그 계산한 결과 값이 되겠죠. 그것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배열 처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데 이제 그것이 배열이라는 거죠. 그죠? 1차원 배열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처리하는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열 처리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를 받는 게 뭐냐면 정수형 1차원 배열하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에 들어가는 그 건수, 그죠? 건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중에 있는 값 중에서 3배수이면서 4배수인 숫자의 건수를 계산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아래와 같이 A라고 하는 1차원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 이와 같이 값 목록 형태대로 싹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배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건수를 계산해서 요 배열과 그 건수를 파라미터로 해서 함수를 호출하고 실제 이 함수에서 처리하는 그 결과값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을 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영역 문제입니다. 자, 변수 영역 문제에서는 자, 이렇게 볼 거예요. 합계형 전역 변수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배열 처리를 하는 함수에서 걔를 전역 변수를 이용하는 거기에 대한 실습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합계를 계산할 수 있는 정수역 전역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처리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제 앞에 문제하고 유사한데, 1차원 배열도 받고, 배열에 대한 건수로 매개 변수를 받아서 합계 계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합계 계산을 한 결과를요, 리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정의한 합계형 정수역 전역 변수를 정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합계 값을 저장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리턴 값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되어 있는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 거기다 값 목록 집어넣고 이 배열과 그다음 배열에 대한 건수를 파라미터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정의했던 전역 변수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엔 또 포인터 실습입니다. 자, 포인터는 우선 포인터가 매개 변수인 합계 처리 함수를 여러분들 정의를 하세요. 자, 근데 매개 변수로 정의하는데 그게 3개입니다. 3개. 3개예요.
정수형으로 3개를 받는데, 받으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더해서 합계를 딱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 받는 매개 변수에다가 합계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리턴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드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메인 함수에서는 첫 번째 변수는 10, 두 번째 변수는 5, 세 번째 변수는 0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요거 이쪽에서 포인트 변수로 받을 수 있도록 각각 3개 변수의 주소를 매개 변수로 해서 요 배열 처리 함수를 호출을 하고, 끝나면 세 번째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포인터 매개 변수인 2차원 배열의 합계 처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합계 처리하는 함수. 자, 요거 조금 까다롭긴 한데, 우리 한번 좀 잘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포인터 매개 변수인 2차원 배열. 그 매개 변수로 내가 받긴 받는데, 매개 변수로 받긴 하는데, 실제 정수가 들어가는 2차원 배열을 포인터 변수로 선언하면서 받을 겁니다. 받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뭐, 실제 행의 건수를 받는 정수형으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정수형 합계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정수형 합계는 이제 뭐 0이겠죠. 아직 계산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첩 반복문을 두 번을 싹 돌려서 실제 2차원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다 꺼내서 실제 총 합계를 딱 계산해서 그것을 세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장을 하는 거죠. 자, 다 포인트 형태대로 다 우리가 받았으니까 결국 주소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를 통해서 세 번째 매개 변수에다 합계를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리턴은 이제 보이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신 이제 단 열의 개수는 이제 3으로 고정해서 그냥 하드 코딩 하세요. 하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정수형 합계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형 2차원 배열 선언 및 값 목록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2차원 배열, 이거 그러니까 방 하나하나마다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2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목록 형태대로 요 값을 집어넣으세요. 자, 그럼 벌써 이제 딱 봐도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니까 3으로 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놓고 총 배열의 행 건수를 계산을 해서 실제 포인트 매개 변수인 2차원 배열의 합계 처리 함수 요걸 얘기해요. 요거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전체 합계를 구한 합계 변수 아까 우리 넘겨주고 여기서 주소로 넘겨줬으니까 그쪽에서 계산 끝나고 넣어줬으면 여기서 바로 그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교수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좀 더 해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1차원 베어링 경의 시작 주소는 실제 변수명 자체가 그 시작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실제 그 변수 인덱스 0인 방의 주소 자체가 내내 시작 주소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차원 배열인 경우에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 주소는 뭐냐? 자, 우리 보면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행이 여러 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각 행마다 각각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또다시 배열이 하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배열이.
자, 그래서 각 행마다 시작하는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결국 우리가 2차원 배열명의 대괄호하고 0번째 인덱스 있는 곳에 이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요거를 방표시로 잘 한다면 1차원 배열하고 잘 비교해 보면 2차원 배열이니까 배열 변수명하고 대괄호 안 되면 0 인덱스인 행, 0 인덱스인 열에 해당되는 주소도 첫 번째, 그러니까 즉 0 인덱스 행의 0 인덱스 열이 되겠죠. 그죠? 이걸 잘 좀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차원, 2차원의 개념이 시작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변수명으로 봤을 때 1차원은 그냥 변수명이면 되지만 2차원인 경우에는 다시 0 인덱스에 해당되는 곳에 그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주소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하라라고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이제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요걸 이제 포인트 변수로 이제 받았을 때 지금 보면 요 2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포인트 변수로 어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받았을 때 실제 우리 C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2차원 배열이어도 실제 C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 연속된 공간으로 마치 1차원인 것처럼 차례차례 이렇게 이어서 쭉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 차례차례 그 방마다 값을 꺼내오기 위한 표현 자체가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잘 한번 봅시다. 지금 전체 토탈 이꼬르 그러니까 포인트로 받았으니까 포인트 토탈 그랬으니까 거기 있는 값을 접근을 한 거니까 거기다가 또 토탈 자기 자신에다가 플러스. 자, 우선 요 갈로 해놓고 여기가 어떤 주소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다 갈로하고 포인트 했으니까 거기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값.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이제 시작. 그죠?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지금 받은 거에 첫 번째에 0번째 딱 시작하는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즉 0번째 행의 0번째 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없다 치면 그죠? 이 플러스에서 뒤에 부분이 없다 치면 바로 얘를 가리킬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잘 보면 열의 개수 그죠? 열의 개수 지금 3 여기서는 3으로 고정시켰어요. 3. 그 다음에 곱하기 행 인덱스예요. 자, 처음에 이제 0번째 해당되는 행 인덱스인 경우에는 이게 계속 아무것도 없겠죠. 그리고 열 인덱스만 가지고 플러스 시키니까 0, 1, 2, 0, 1, 2까지 갈 거고, 그죠? 0, 1, 2까지 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행 인덱스가 1이 되니까, 그죠? 1이 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3 플러스 또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요거 잘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플러스 0부터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증가되면서 2차원 배열이지만 1차원 형태대로 쫙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하나씩 그 방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요거 교수님이 미리 다 프로그램의 요 부분만 좀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부분이 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요거 반복하면서 교수님이 프린트를 해봤어요. 프린트를 하면서 실제 어레이 칼럼 곱하기 i라고 하는 행 인덱스한 거 가로치고 플러스 열 인덱스 j 해놓은 것을 실제 계산해서 계산 결과를 찍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출력을 딱 해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차례대로 그 계산 결과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계속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의미니까 잘 생각해 보면서 실제 요 내용에 대해서 정수가 들어간 2차원 배열에 대해서 합계를 한번 포인트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한번 이제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 매개 변수인 문자열 처리 함수예요. 그죠? 문자열 처리 함수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요거는 좀 거꾸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메인 함수에서 문자열 두 개를 선언하고 요 보는 바와 같이 잉글리시하고 매스라고 하는 문자열을 싹 그냥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의되어 있는 문자열 처리하는 함수, 즉 포인터 문자열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매개 변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제 주소에 대한 부분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근데 벌써 주소 그러니까 벌써 감이 오죠. 우리 주소가 1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배열명 그 자체가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배열명 자체가.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넘겨주면 포인트 타입의 변수로 정의를 해서 문자열을 받아들여서 자, 두 개 길이를 각각 계산해서 출력하고 자, 두 번째 문자열을 첫 번째 문자열에 복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해서 같냐 틀리냐를 화면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열을 첫 번째 문자열에 붙이고 즉 연결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메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문자열 처리 함수가 다 끝나게 되면 마지막에 다 호출하고 나서 여기 있는 문자열 두 개를 화면에 또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또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자, 구조체 문제가 이제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포인터 선언을 하지 않은 구조체 함수인데 하나는 포인트 구조체로 받아서 처리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4.1이 포인터를 쓰지 않는 함수고요. 4.2가 포인터를 써서 처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터를 쓰지 않는 요 함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구조체를 한번 정의를 하세요. 자, 구조체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포지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x값, x축에 있는 값,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값을 이제 실수 형태대로 각각 하나씩 쌍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요 구조체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데 여기 정의한 요 구조체 x하고 y하고 쌍으로 있는 요거 두 개를 파라메타 매개 변수로 받을 거예요. 딱 받게 되면 얘를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제곱근 함수를 사용해서 즉 스쿼트 함수를 사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결과를 리턴해주는 함수를 여러분들 작성을 하면 돼요. 자, 근데 뭐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지 고등학교 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이거 한번 또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보면 우리 지금 보면 x축하고 y축이 있으면 결국 두 개의 점이 있으면 점 사이에 대한 그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x축에서는 a, 그 다음에 또 y축에서는 b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에 대해서 대각선에 대한 부분을 C라고 한다면 결국 C 제곱 이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자, 그렇다면 그냥 이 C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 C 이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면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이 식이 C에서 제공하는 스쿼트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A.x 빼기 B.x 지금 좌표가 두 개가 있으니까 A
a.x, b.x니까 구조체 정의한 첫 번째 x에서 두 번째 x를 빼면 결국 그 거리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개끼리 곱하기 했으니까 제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y축에 있는 부분 서로 뺀 것을 곱하기 해줬으니까 또 b의 제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스쿼트라고 해서 루트를 딱 씌워주면 바로 점 두 개에 대한 2차원 상의 좌표 두 개에 대한 거리가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또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이것도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제를 뭐만 틀려질 건가 하면, 실제 메인 함수에서는 요걸 부르는데 이제 주소를 넘겨줄 거예요. 그죠? 주소를 넘겨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거리를 계산하는 이 함수 자체는 포인트 구조체로서 두 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정수형 실제 얘를 계산하기 위한 그리고 저것도 그 거리에 대한 부분도 더블 포인트 타입인 변수로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인 함수에서는 다 주소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요 거리 계산하는 함수에서는 포인트 변수로 선언해서 받을 거니까 실제 우리가 구조체에서 접근을 할 때는 포인트 변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 구조체 변수점 멤버 변수명을 표현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었죠. 그 멤버에. 자, 근데 포인트 변수로 선언한 경우에는 점 대신에 화살표, 그죠? 화살표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보면 이 구조체를 쓸 때는 이 대부분 포인터로 선언을 해서 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빈도수보다는 이 화살표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처리를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구조체를 어떤 실습이 되냐면 파일을 읽어요. 파일을 읽어서 걔를 구조체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체를 다시 하나씩 읽으면서 실제 출력해보는 그런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구조체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에서 읽어서 저장할 구조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뭐 북이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고 스트럭트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가격 해서 각각 이와 같은 구조체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일을 읽어야 되니까 미리 book.import.txt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내용 자체는 뭐 C 언어, C 출판사, 뭐 2만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각각 대응하는 게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파일을 오픈해서 이제 하나씩 읽겠죠. 딱 읽으면 이거 차례차례대로 아까 교수님 함수 설명할 때 fscanf라고 함수 설명했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 라인씩 한 줄씩 읽으면서 이제 공백으로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C 언어 읽는 것은 요 네임에, 그 다음에 C 출판사는 여기 프레스에, 그 다음에 뒤에 숫자는 프라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차례차례 이 구조체에 담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담아보고 그 다음에 다 담으면 다시 요 구조체를 읽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요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지금 포인터와 관련된 부분에 주소를 넘길 때 어떻게 표현해서 주소를 넘기는지, 그러면 또 그것을 받는 함수 쪽에서는 이제 포인트 타입으로 포인터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어떤 자료 구조에
따라서 다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이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잘 이해하고 이제 요런 경우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왜 그렇지? 뭐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실제 이런 내용들이 C의 메모리에는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걸 그냥 외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인트나 따분이나 캐릭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소를 표현할 때는 앞에다가 변수명 앞에다가 앰퍼센드만 붙이면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주소를 넘겨서 포인트 타입으로 받은 함수에서는 실제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을 교수님이 첫 번째로 여기다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선언한 매개 변수의 자료 접근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뭐 주소가 아니고 실제 그 자료의 값을 접근하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가 빨갛게 두 번째로 표시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주소로 넘겼으니까 당연히 포인트 변수로 받아야겠죠. 매개 변수로. 그러고 나서 실제 접근은 앞에다가 똑같이 앞에다가 포인트 연산자만 붙이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자료를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자열인 경우. 자, 하나 잠깐 설명하자면, 여러분 지금 교수님 자꾸 설명하면서 실제 주소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배열 같은 경우에도 얘를 배열의 첨자 형태대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변수명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이걸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차이점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실제 주소 넘기는 부분도 그래서 교수님이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우선 빨간 부분, 빨갛게 표현한 것만 우선 이해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빨간 것부터 우선 이해하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다르게 표현하는 앞에 까맣게 그냥 표시한 부분을 같이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해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나눠 놨으니까 지금 교수님 설명할 때는 이렇게 빨갛게 된 것만 주소 넘길 때 이걸 설명할게요. 자, 우선 문자열로 선언된 그러니까 문자열 즉 1차원 배열이죠. 자, 그렇다면 1차원 배열에 대한 배열에 대한 변수명 자체가 바로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 변수명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주소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받을 때는 포인트 타입 변수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접근은 어떻게 한다? 그냥 변수명 자체 포인터를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써야지 여러 개의 문자열을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숫자인 경우에 1차원 배열이라면 이번에는 얘는 각각 방마다 따로따로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 i는 지금 인덱스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는 거는 어차피 배열 변수명이에요. 그래서 배열 변수명을 주소 내용으로 해서 넘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매개 변수로 받는 함수에서는 그냥 포인트 변수로 선언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각 방마다 들어가 있는 그 값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 배열 갈로하고 배열 변수명에다가 플러스 i 요 i는 인덱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플러스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갈 거고요. 그러면 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인덱스가 0인방, 1인방, 2인방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갈로하고 포인터를 붙였기 때문에 그 방에 해당되는 주소에 해당되는 실제 값을 가져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교수님이 숫자만 얘기했어요. 자, 문자열인 경우에 교수님 동영상에도 얘기했듯이 문자열인데 2차원 배열로 막 해갖고 하는 경우는 뭐
그렇게 안 쓴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실제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요 2차원 배열 숫자도 뭐 거의 쓰지 않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교수님 요거를 좀 굳이 이렇게 좀 집어넣고 실습을 하라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보고 조금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넣었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쭉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개념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앞에서 실습도 했어요. 자, 그래서 주소를 넘길 때는 이제 실제 선언한 변수가 그냥 단일 변수가 아니라 배열 변수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열 변수명에다가 인덱스 0인 곳에 해당되는 곳이 결국 처음 시작하는 주소값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한다? 선언 자체는 그냥 포인트 변수명으로 바로 받으면 되고요. 접근은 아까 앞에서 설명한 부분, 또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 막 작성을 해보면 요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건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인 경우에는 또 이게 또 한 건이 넘어가는 경우, 구조체인데 한 건인 경우, 또 구조체인데 n 건인 경우가 또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자, 멤버가 XY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 변수의 어떤 개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체 넘길 때는 그 구조체 변수명에다가 앞에다 %에서 뭐 넘기면 되고요. 받을 때는 포인트 타입으로 또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접근은 실제 구조체 변수명하고 화살표 한 다음에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명 딱 이렇게 표현해 주면 바로 자료 접근이 되겠죠. 그렇죠? 자료 접근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구조체에 들어가 있는 건수가 여러 건이야. 그죠? 여러 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건이면 이 구조체에 대한 부분은 또 약 그 또 뭐하고 또 유사하게 되냐면 이제 분명히 여러 건인데 2차원 배열처럼 얘를 좀 따지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구조체가 n건인 경우에 이렇게 가서 보면 지금 뭐하고 선언할 때 비슷해서 하면 1차원 배열에 그죠? 1차원 배열의 문자열이나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구조하고 약간 유사하게 얘가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체가 n건인 경우에 넘길 때 그 주소를 넘길 때는 그 구조체 변수명 자체가 주소가 됩니다. 주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걔를 실제 받는 포인트 타입으로 매개 변수로 바꾸요. 받고 그 다음에 구조체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실제 값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값에 대한 접근 자체는 실제 받은 포인트 변수로 선언 구조체 변수로 받은 것에다가 플러스 i, 요 i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요거 이제 여러 건이니까 당연히 배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i를 붙이면서 하나씩 그 배열이니까 이제 첫 0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1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 차례대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그 위치에 있는 구조체의 멤버 변수인 자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로 딱 표현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교수님이 한 장을 따로 정의를 좀 했어요.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예제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아니면 이게 이제 또 교수님 지금 예제 우리 실습하는 프로그램에 이걸 다 지금 실습 프로그램에 다 넣어 놓지는 않았어요. 놓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실습 프로그램에 내용이 없는 것들은 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예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찾아본 다음에 교수님이 왜 이렇게 주소를 넘기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받아서 포인트 타입으로 받는
변수 선언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료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외우지 말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설명에 대한 부분도 벌써 뭐 한 35분 가까이 굉장히 장시간 교수님이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실습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어서 실습을 다 해본 다음에는 교수님 다음 동영상인 답 프로그램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또 맞춰보기 바랍니다.